어쨌거나 뭐 사건은 해결이 됐고 네. 뭐 법인은 지금 이제 뭐 수용 생활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100%다 이렇게는 뭐 사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채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뭐 경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은 다 누구나 다 있다고 좀 봐요. 맞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반대 의견이긴 한데 기질적으로 악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그 악한 기질이 범죄로 나온다라고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 살인이란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보는 본능이다. 관점이 강해요. 실제로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사이코패스나 뭐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일상적인 있는 맞아요. 범죄. 이웃집 네.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게 사실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미제 사건도 많고, 이제 약간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만 저지르는 거라면 사실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가 그렇죠. 네. 지금도 쉬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보더라도 살인 사건은 일상적인 행동 안에 있다라고 봐요. 어느 선만 넘으면 누구든지 살인은 저지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말 너무나 친했고 동생같이 아끼던 그 김정호가 우리 손 씨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가 손 씨를 죽인 그 범행 동기. 저는 이렇게 추리해 보았습니다. 강도위장 보험 사기를 꾸몄던 두 사람. 그런데 김정호는 공모했던 손 씨를 죽여버렸죠. 김정호의 동상이몽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손 씨를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질렀던 김정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면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나 연기 질식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하셔가지고 발목, 무릎, 요게 허리, 배, 그러고 가슴, 손 이렇게 하고 테이프로 다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고 머리는 검정 비닐로 씌워져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이불을 덮어 이제 난자하게 내리친 거죠. 이 외상에 이제 상처들이나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아 이건 살인 사건이구나. 화재가 일찍 진압되어 구타로 사망한 시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라진 금품도 없으니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주변인을 탐문했는데요. 비디오 가게에 이 부부 말고 종업원이 있는지 종업원이 딱 한 명 있더라고. 그 이래요. 지 사장이 죽었는데 뭐라도 협조를 하든지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동태만 살피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놈이 좀 이상하다. 현장을 보고 있었네요. 하지만 김정호는 범행을 부인했고 혹시 모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호의 집을 찾은 경찰은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다? 옥탑방에 가서 이제 수색을 하는데 이놈 집에 올라가니까 옥탑방에 있는데 모니터가 2개, 3개가 있더라고. 김정호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의 모니터. 게다가 모니터에 연결된 케이블이 김정호의 집 밖으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싶어서 선을 따라 창문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니까 2층 집, 그 피해자 집으로 연결이 다 돼 있네. 놀랍게도 피해자 손 씨의 집안으로 이어져 있던 케이블의 정체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했더라고. 안방 커튼은 몰래카메라 말만 하잖아요. 구멍 탁 뚫어가지고 그냥 렌즈만 탁 나오게끔. 저 때문에 하더라도 이제 몰카에 대한 평상시 이게 사람들의 공포는 없을 때니까. 네, 맞아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감시를 당하고 있더라도. 안방 커튼 뒤와 주방의 배수구 쪽 단 2대만으로도 온 집안이 보이도록 철저히 계산된 위치였다고 해요. 안방에 하나 있고
그러면 주방에 있으면 그 집까지 다 비치거든. 지방에서 누워서 쌈무가 설거지 하는 거, 방에 들어가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김정호는 왜 이렇게까지 지켜봤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집안을 좀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친분이었어요. 네. 그죠? 원래 카메라 그 당시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없었죠. 그 당시에 98년이면 사실은 뭐 핸드폰도 없었고. 사건이 발생한 1998년에는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흔치 않을 때라고 해요. 구하기도 힘들고 설치도 힘든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손씨 부부 몰래 설치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인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게. 전파사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마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걸 알아가지고 다 모니터까지 다 사고 지가 직접 다 설치했더라고. 비디오 가게 일을 하기 전엔 전파사, 식당, 공장 등 다양한 일을 전전했다는 김정호. 뭐 공장이 뭐 다녔는데 거기서도 아마 제대로 사람들하고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아마 여기 부부가 거기 다니지 말고 우리 비디오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 어떻겠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건강하고 힘든 거 있으면 형님이다 생각하고 나한테 다 말해. 응? 네. 잘해줘서 고맙다. 제가 고맙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여보, 동생 하나 생겨서 좋겠어? 그럼 좋지. 자, 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자, 짠! 건배! 이 인연을 시작으로 피해자 손씨 부부와 김정호가 가깝게 지냈다는데요. 동네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자기네 식구만 그렇게 알고 그랬으니까는 위에는 걔가 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한 집 식구처럼 딱 이게 삼촌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다는 세 사람. 그런데 말이죠. 와이프는 이제 얘한테 이제 밥 먹었냐 하니까 이제 밥도 챙겨주고 옥상에 옥탑방 사니까 이렇게 좀 반찬도 한두 번 갖다 준 것 같아. 자기 엄마나 자기 가족한테 못 느낀 정을 자기는 느꼈지. 잘해주지. 피해자 아내 연 씨에게 김정호가 남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을 아마 정도 못 받았고 사랑도 못 받았고 거의 혼자 살았을 거예요. 서울에 일찍 넘어와서 앵벌이하고 형들이 시켜가지고 앵벌이도 하고 이렇게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알고 보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김정호. 어머니는 얼굴조차 모르고 아버지와는 떨어져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냈다는데요. 그때 꼬마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낯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냉혹하게 거리로 내몰렸던 어린 시절. 야, 돈 이거밖에 못 벌었어? 잘못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밥 좀 줘요. 야, 네가 돈을 벌어야지 밥을 줄 거 아니야. 똑바로 안 해? 춥디 추운 거리에서 자신을 향해 내밀어주는 손길을 기다리며 홀로 서 있어야 했던 지난날. 어쩌면 김정호는 연 씨에게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의 온기를 처음 느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피해자 와이프가 조금만 이렇게 정을 말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확 취해가지고 모든 거 거지한테 올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 손씨 부부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연 씨에 대한 잘못된 집착 때문인 걸까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장 커다란 그 이유는 관음증이죠.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조물주가 인간들의 생활을 다 전부 다 관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위치가 바로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었단 말이죠. 그 위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한 그 심리적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연 씨를 시시각각 관찰하던 김정우. 그동안 몰랐던 손 씨 부부의 속사정을 알게 되는데요. 부부 관계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부 관계를 다 봤다. 거기면서 중호심을 키웠을 것이다. 어떤 원한이나 중호심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잦은 부부싸움으로 힘들어하던 연 씨를 그저 지켜만 보는 게 힘들었던 걸까요? 이 범인의 성장 과정에서 주위의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따뜻한 관심이라든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본인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동기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손 씨 부부가 이제 형 같기도 하고 뭐 누나 같기도 네. 하고 뭐 엄마 같기도 하고. 이 사건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은 김정우의 삐뚤어진 연심이 만든 비극이 아닐까요? 충분히 뭐 공감이 되는 충분히 공감이 추리예요.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손 씨를 살해를 했는데 네. 사실 왜 바로- 도망가진 않았어요. 연 씨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지켜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엄마의 부재가 일단은 뭔가 연 씨가 나를 채워주는 그런 이렇게 충족감 같은 걸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결국엔 내가 살해한 목적도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범행을 저지르고 내가 떠난다라는 건 목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연 씨를 위해서 남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카를 왜 설치했을까? 비디오 가게잖아요. 네. 비디오 가게니까 뭐 영화를 많이 봤을 테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좀 기억나기로는 슬리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있죠. 네. 예. 주연이 샤론 스톤 아니었나요? 네, 샤론 스톤하고 이제 네, 볼드윈 형제 중에 아마 네, 막내일 거예요. 막내. 예, 그 배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지켜보거든요. 그렇죠. 샤론 스톤을. 그래서 난 보니까 이제 그런 영화도 약간 좀 떠오르기도 하고. 김정호라는 사람이 가장 자신 있는 게 저런 비디오를 녹화하고 몰래 뭔가를 관찰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 손 씨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 같은 게 생긴 게 아닐까. 나는 너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있다. 그 쾌감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시각 자체가 왜곡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래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서 먼저 설치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고 뭐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여자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것 같아요. 또 상상 연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드라마 보다 보면은 꼭 상대 배우랑 여배우랑 연애하는 것 연애하는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그래서 수도 있을 것 남편은 같아요. 아예 악인이 되겠죠. 저 사람은 그때부터 저 새끼는 적이 죽여야 되겠구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증오와 네.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친한 형에서.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훔쳐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굳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훔쳐보는 생활은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훔쳐보는 거 이외에 그러니까 연민을 느낀 거 이외에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돈을 노린 것도 그쵸.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완벽하게 뭐 숨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네. 그런 행동들이 많은 거 보니 가장 포인트는 연 씨에 대한 어떤 그런 연심 뭐 이런 게 이제 삐뚤어 이제 발현된 게 아닌가.